그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미래적으로 봤을 때 건물 투자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그래서 거기 주변으로는 투자할 만한 거 찾아보면 나쁘진 않겠지만 권유드리진 않는다. 하나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네네네. 강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쉴 때 여러 곳 임장 다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의외로 좋았던 곳. 강남 말고요. 네. 의외로 좋았던 곳들 되게 많죠. 혹시 동을 딱 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나요? 뭐 개동? 개동? 예. 개동은 어디? 저기 이제 북촌, 서촌 그쪽 개동 좋고 네. 성수동 말할 것도 없고 네네. 뭐 한남동, 네. 그 이태원동, 신당동, 그리고 의외로 그 송파 쪽은 상권 자체가 넓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다 다녀봐도 막 좋다 이런 느낌은 딱히 없고. 가락동 어때요? 저 가락동에 살았잖아요. 근데 가락동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약간 치안이 조금 뭐 그렇죠. 왜냐면 그 가락동이 농수산물 센터도 있고 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좀 새벽부터 일을 하거든요. 직판장이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좀 유흥적인 좀 메카가 있어서 아무래도 유흥이 많은 쪽이면 치안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치안 자체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락동이 좀 그런 좀 특수 상권이고. 이제 다녀본 것 중에 네네. 강남 빼고 네네. 그 빌딩을 매입해야 된다. 매입해야 된다. 딱 한 군데 정할 수 있을까요? 한동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남동? 한남동이요? 네. 한남동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부촌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한남동이 그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미래적으로 봤을 예, 때 예. 한남동 거기 그 저희 카페 거리 쪽도 괜찮고 네. 그 부자 피자 건너편에 그 갤러리들이 많은 근데 거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 예. 실거주를 한다면은 실거주 하면 이촌동, 압구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북향이거든요. 사실 정남향은 용산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촌동이 저는 실거주에 좋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오래된 아파트가 너무 많잖아요, 이촌동 그쪽이. 그래서 향후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이 되면 그쪽이 이제 스카이라인 형식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들어설 거잖아요. 이촌동이 전 좋아 보여요. 그리고 지하 출입구로 통해 가지고 바로 또 한강공원에 이어지고, 그리고 거기가 또 주거단지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서 사람 트래픽도 조금 적고, 주변에 뭐 가게들이나 주변에 먹자 상권들이 없어서 좀 위이되는 요소도 없고 거주에.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살기에는 이촌동이 좋은 것 같고, 근데 혼자 거주하거나 아직 뭐 싱글이거나 그러면 한남동 쪽이 좋겠죠. 제가 만약 데이트 한다고 했을 때 네네. 추천해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그 용산 미군 숙소, 미군 기지 숙소. 네. 거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시적 개방하는데 거기 괜찮아요. 포토 스팟도 있고. 네. 그쪽도 다니기 괜찮고, 저는 이태원 이런 쪽 좀 좋아하거든요. 골목골목 있는 거. 그쪽도 괜찮아요. 해방촌. 맛있는 데도 많죠. 네, 해방촌 그쪽도 데이트하면서, 물론 걸을 때는 무조건 이제 구두를 신으면 안 되고 운동화를 신고 거기 다녀서 조금 해방촌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고바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루프탑으로 되면 서울 전경 다 보이거든요. 거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소격동 그쪽도 다니기 참 좋고, 그리고 사람 많은 거 좀 좋다, 좀 트렌디한 데를 가고 싶다. 네. 그럼 한남동 카페 거리에 가서 점심을 먹고, 네. 그다음에 성수동에 가서 이제 커피를 먹으면 되게 트렌디하죠. 그럼 만약에 카페를 창업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디 지역에서 하면 좋으세요? 카페를 한다. 네. 카페를 하면 북촌, 서촌 그쪽에서 할 것 같은데, 그쪽이 막 먹자 상권은 아닌데 네. 소매점하고 식음료 상권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안구 그쪽이. 네. 그러니까 막 맛집도 있긴 있지만 강남이나 다른 상권들처럼 막 술집거리가 있고 이런 상권이 아니에요. 눈여기 볼거리 보고 뭐 지나가다가 뭐 테이크아웃해서 음식 먹고, 그리고 갤러리 있고 뭐 이런 상권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커피 창업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러한 상권에서 커피 창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궁금했던 게 네. 강서구 살아보고, 그리고 강남은 좀 그래도 다녀보고, 강북은 정말 뭐 몇 번 안 가보긴 했는데 대표님이 갔을 때 강동은 어때요? 강동은 거주에 좋죠. 강동이 원래 과거에 부촌이었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근데 네이버 지도로 봤을 때 녹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맞죠, 되게 맞죠. 조용하다는 얘기를. 되게 조용하고, 강동 쪽도 나쁘지는 않은데 건물 투자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낮고, 그리고 기업들이 강동에 많이 없어요. 보통 이제 기업들이 인프라가 많이 있어야
거기에 맞물려서 뭐 2차, 3차, 막 요식업, 막 먹자상권 이런 게 다 형성이 되는데 강동구에 뭐 대표적인 뭐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네. 예. 근데 이제 올림픽공원 그 대로에 몇 년 전에 이제 JYP 사옥이 들어서고 나서 네. 좀 각광을 받았긴 했는데 거기가 임대료 수준도 높지도 않고 유동인구 트래픽도 좀 적고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질비한 것도 아니고 네. 인프라는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건물 투자 쪽으로는 많이 떨어지죠. 물론 이제 역세권은 논외이고요. 천호역 로데오 거리도 가보면 객단가가 높지 않아요. 젊은 층들이 많아가지고 객단가가 높지가 않아서 임대료도 좀 한계가 있고 건물 투자로는 좀 별로예요. 근데 강동 쪽에 만약에 거주한다고 하면 고덕동 이런 쪽은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아파트 값도 괜찮고 거기 또 약간 부자분들 중에서도 거기 사시는 분들 꽤 있었나요? 많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둔촌주공 이제 개발 다 됐잖아요. 재건축 됐잖아요. 네. 거기도 10,000세대가 넘게 들어가요. 10,000세대가 넘게 들어가니까 가구 수로 따지면 거의 2만 명에서 4만 명 가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 주변으로 이제 둔촌주공이 재개발될 걸 알고 그 대로로 건물 투자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병원 원장님들 거기에 이제 메디컬 타워가 들어서면 네. 앞에 정말 대형 단지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둔촌주공도 있고 아래쪽은 또 올림픽 아파트도 있고 이러니까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쪽 대로로는 이제 투자를 계속적으로 고민하셨던 분도 있고 미리 투자를 하셨던 분도 있는데 이제 신축 아파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강동구의 대장 아파트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거기 주변으로는 투자할 만한 거 찾아보면 나쁘진 않겠지만 권유드리진 않는다.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고령화 사회도 우리나라가 이제 지나서 고령 사회잖아요. 이제는. 근데 부동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이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고 네.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 많은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서울권에 다 몰리잖아요. 근데 서울권은 아직도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고 아파트 값들이 계속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이는 곳으로 다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만 더 급증하지 않을까. 부동산 가격이든 인프라든. 네. 그래서 인구수가 정말 줄어들고 있고 고령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지방 쪽에 건물 투자를 한다는 거는 웬만해서는 기피를 하거나 정말 싸지 않는 이상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서울 쪽에서도 가장 중심지로 다 모이겠죠. 마포, 용산, 송동구, 그 다음에 서초, 강남, 송파 이쪽 위주로만 건물가들이 가장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거기 계속 매수 수요세들이 계속 높아지면 땅값도 계속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가잖아요. 네. 당연히 임대료도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나라 뭐 일본이라든지 도쿄나 이런 쪽들만 보면 거기 땅값이 정말 어마무시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정작 이제 인구 소멸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그 고객분들한테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런 걱정 많이 하세요. 이런 사회인데 어떻게 이제 나중에 이제 건물값이 좀 폭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면에 건물 투자를 생각하고 있거나 건물 투자를 하려고 이제 행동을 옮기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어차피 모이는 곳들만 더 모여요. 예를 들면 강남의 아파트가 가장 빨리 오르고 제일 많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는 강남 외 지역에 있는 지방이면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가격 자체가 가장 후순위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곳들만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돈이 다 어디로 모이냐라고 봤을 때는 강남이고 강남에 포함해서 강남 3구, 뭐 마용성 정도 그쪽으로 돈이 더 많이 모이지 않을까. 사실 서울 보면 우리나라 이 한강이 세계적으로 정말 이 폭도 크고 길이도 가장 크거든요. 한강 자체가.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 도시가 네. 세계적으로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국이 투자를 하면 기피 대상 나라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다 보니까 그런 거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은 투자할 만하고 거기 중에서도 강남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인구 소멸하고 무관하게. 그리고 자금을 파킹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요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현금 가지고 있는 걸 좀 불안해하고 네. 요새 비트코인도 정말 많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정말 많이 올라가고 환율은 1,400원대가 넘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현금이 갖고 있으면 현금이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구매력 자체가 계속 뭐 높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현금 자산을 뭐 고급주거든 아니면 수익률이 안 나오더라도 상급지 뭐 압구정이든 청담이든 강남에 대부분 이 자금을 어떻게든. 자금을 이제 좀 파킹하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의 돈들이 막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 감축이 시작이 되고 그냥 수요 자체가 끊긴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런 쪽들이 좀 악성 재고처럼 아직까지 쌓여 있어요.